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놨습니다. 달달한 케이크부터 새콤한 레모네이드, 매운 떡볶이, 짭짤한 치킨까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맵고 짜고. 그런데 이 치킨 너무 짭니다. 엄마한테 먹어보라니 이게 뭐가 짜냐며 하나도 안 짜다는 엄마. 아빠한테 먹어보라니 아빠는 오히려 너무 달다고 난리입니다. 누군가는 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도 안 짜다고 하고. 과연 우리는 맛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누구나 한 번쯤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초코맛부터 딸기맛, 바나나맛, 사과맛, 홍삼맛까지. 우유 하나만 봐도 그 맛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 세상엔 얼마나 많은 맛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맛들은 5가지 기본 맛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가장 늦게 함유한 감칠맛까지. 이 5가지 맛을 기본으로 여기에 향기 입자가 결합해 사과 맛도 되고 딸기 맛도 되고 바나나 맛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고 쓰고 시고 짜다는 이 기본 맛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우리 혀에 손가락을 대보면 우들투들 돌기처럼 생긴 유두가 있고 이 유두의 옆구리나 맨 위에 작은 웅덩이처럼 생긴 미뢰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엔 보통 7,500개에서 12,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미뢰 안에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세포에는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맛 물질이 감지가 되면 신경신호가 발생하게 되고 되뇌에서 그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짜, 이건 써, 이건 달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본 맛이 딱 5가지인 이유도 바로 이 5가지 맛만이 혀에 있는 맛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감지되면 짠맛, 수소 이온이 감지되면 신맛, 당분이 감지되면 단맛,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유기물질이 감지되면 쓴맛 이렇게 말입니다. 또 맛을 느끼는 미뢰는 혀의 모든 부위에 골고루 퍼져 있는 만큼 약간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혀의 모든 부위에서 단맛이나 짠맛, 신맛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 단맛은 혀 앞쪽에서 느끼고 신맛은 혀 양옆에서 느끼는 거 아니었어? 30, 40대 이상의 경우라면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혀의 맛지도를 배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맛은 혀 앞쪽, 신맛은 혀 양옆, 쓴맛은 혀의 뿌리 부근. 시험에 나온다며 달달 열심히 외웠던 혀의 맛지도는 사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과학자들이 아주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는데 그걸 100년이 넘도록 맞다고 잘못 믿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궁금증이 듭니다. 왜 기본 맛에 한국인의 대표맛, 매운맛이 없는 것일까? 사실 우리 혀에는 매운맛을 감각하는 미각세포와 맛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매운맛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맛으로 매운맛은 정확히 말하면 입속의 점막 등 입안 전체의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통증에 강한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입니다. 매운맛뿐 아니라 5가지 기본 맛도 미뢰의 밀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시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시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보통 여성들은 단맛보다 쓴맛에 민감하고 남성들은 단맛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가끔 어른들이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변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45세가 넘으면 미각세포가 감소하기 시작해 75세가 되면 20대보다 미각세포가 절반 정도만 남게 돼 미각이 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나는 짜다고 하는데 엄마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단짠 같은 지나치게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은 미각세포를 둔감하게 만들고 결국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들어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단짠보다는 담백하게 건강한 식습관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철수.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삼겹살을 굽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고소한 생선구이에 달짝지근한 치킨 냄새도 풍겨옵니다. 이건 치킨, 이건 삼겹살.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린 냄새만으로 음식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냄새를 맡는 것일까? 참기름 냄새, 발냄새, 사과 냄새, 밥탕 냄새. 이 세상에는 약 40만 가지의 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체 우린 이 수많은 냄새들을 어떻게 맡는 것일까? 우리 콧구멍 속엔 비강이라는 꽤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비강의 천장엔 동전만한 넓이의 후각상피가 있는데 여기엔 600만에서 1000만 개의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이 후각신경세포의 끝엔 선모라는 후각털이 달려 있습니다. 치킨 냄새의 분자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이 후각털에 있는 냄새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화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바뀌며 뇌에 전달이 되고 우리 뇌는 이걸 치킨 냄새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후각은 치킨을 치킨답게, 삼겹살을 삼겹살답게 먹는 즐거움을 위해 꼭 필요한 감각으로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등 5가지에 불과하지만 후각을 통해선 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하는 만큼 맛을 느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과 코를 가리고 사과나 양파를 먹게 하면 어떤 게 사과고 어떤 게 양파인지 제대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후각은 식욕을 돋우거나 반대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소화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맛있는 치킨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거나 위액을 분비시켜 미리 소화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후각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똑같이 콧구멍 2개에 후각세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후각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소주의 냄새만 맡고도 이 소주가 어떤 소주인지 구분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 냄새를 못 맡는 후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후각장애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아예 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감기나 비염, 축농증 같은 코질환, 수술 후유증 혹은 뇌 손상으로 후각세포나 신경이 손상됐을 때 후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코 속 천장벽에 쌓여 있어 냄새 분자가 후각세포를 자극하지 못하게 하거나 후각신경의 일부가 염증을 일으켜 냄새 맡는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후각은 뇌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 중 하나로 후각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나이가 들어 갑자기 후각을 잃는 것은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염물질이나 독소,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수상한 냄새, 조심해라. 1차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후각인데 후각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사망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자들이 57세에서 85세 사이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냄새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들의 사망 시기를 추적 관찰한 결과 냄새를 잘 못 맡는 참가자들 중 39%가 5년 안에 사망했으며 반대로 냄새를 잘 맡았던 참가자들의 경우엔 5년 내에 사망한 숫자가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낫겠지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후각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오정으로 불립니다. 뭐라고? 웬만해선 한 번에 알아들은 적이 없는 철수. 반면에 영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머즈로 불립니다. 아무리 멀리서도 너네 방금 내 얘기했지? 제 아무리 작은 소리도 귀신같이 알아듣는 영희. 우리는 이 소리를 대체 어떻게 듣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듣는 소리란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공기 같은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소리는 다른 말로 공기 중의 파장, 음파라고도 합니다. 소리는 웨이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소리를 모아주고 공명을 통해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파귀와 웨이도입니다. 이렇게 귀 속으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에 닿아 고막을 떨리게 만들고 귀 안쪽 망치뼈와 모루뼈, 등자뼈를 지나 달팽이관에 도착합니다. 이때 달팽이관 속의 림프액과 산모가 같이 흔들리며 생긴 청각 자극이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이 되고 뇌는 드디어 이것이 무슨 소린지를 알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듣는 걸 바로 기도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이도나 고막, 달팽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개골의 떨림을 통해 바로 전달되는 소리도 있으니 그건 골도청력입니다. 다른 사람들 목소리는 평상시 말소리나 녹음된 소리가 별 차이가 없는데 내 목소리만 녹음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상시 자신의 목소리는 골도청력으로 듣는데 녹음을 해서 들을 땐 기도청력으로 듣기 때문에 평상시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미각이나 후각, 청각 등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빨리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청각으로 사실 우리는 엄마 뱃속 태아 때부터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인 청각.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청각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거나 달팽이관 내에 막이 파열됐거나 신경학적 질환 등으로 인해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추정만 할 뿐 아직 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심한 경우엔 청각이 완전히 손실될 수 있다고 하니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거나 익숙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양쪽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일단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노화 현상을 말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불편해도 참아야지.
넘겼다간 나중에 치매라는 무서운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이 노인성 난청과 치매 관계를 밝히기 위해 무려 12년 동안 노인 63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약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엔 치매 발생이 약 2배,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엔 거의 5배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는 외부 자극 중 청각에 의해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데 난청으로 인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럼 결국 그 기능이 점점 퇴화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젊다고 방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시끄러운 TV, 음악 소리 등으로 인해 최근 갈수록 20, 30대 젊은 층에서 노인성 난청과 비슷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떨어진 청력은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 젊었을 때 난청이 시작된 경우엔 노년이 되면 더 심각한 청각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어폰 사용은 하루 1시간 이하로 볼륨은 50%를 넘지 않게 미리미리 청력을 관리해줘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선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고 저기 앞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막아주지 않아도 두 눈만 있다면 천하무적. 당신은 뜨거운 불과 날아오는 공과 커다란 구멍을 피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눈. 과연 우리 눈은 어떻게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각을 꼽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80% 이상은 이 시각을 통해 얻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각의 출발점은 사물들의 표면에서 반사된 눈에 들어온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빛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각막입니다. 각막을 지난 빛은 홍채에 의해 둘러싸인 눈동자를 통과해 수정체를 지나가는데 이때 수정체는 모양체라는 근육에 의해 형태가 바뀌며 우리가 보는 대상을 망막 위에 정확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분포해 있는데 시세포는 들어온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고 신호는 시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의 구조가 정상이어도 시신경이나 뇌의 발달이 미숙한 경우엔 낮은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 중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눈으로 활동량이 많을 땐 하루 약 2만 번 정도 눈을 깜빡이고 약 10만 번 정도 눈 근육을 움직일 정도로 눈은 뜨는 순간부터 활동을 시작해 때론 잠을 자는 경우에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노화되기도 쉬운 눈은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하는데 실은 눈은 신체 건강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시력이 떨어져 안과를 찾았다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하수체 종양 같은 뇌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 눈에서 뇌로 가는 경로가 손상이 되면 시력과 시야에도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앞의 사물이 갑자기 겹쳐 보이거나 눈앞이 흐려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홍채 가장자리에 누런빛을 띠는 흰색 링이 생겼다면 그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생긴 현상일 수도 있는데 모르고 방치했다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홍채에 링이 보인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지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인지 전문가를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눈을 심하게 비빈 것도 아니고 결막염에 걸린 것도 아닌데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경우라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도 있으니 역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안구 건조증이나 청년 노안, 컴퓨터 시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층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컴퓨터 시각 증후군에 걸리면 눈이 건조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다 점점 시력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밖 저 멀리 멍 때리기로 나의 눈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선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좋고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눈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외식에 나선 영인의 가족. 여기 공깃밥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건네는 공깃밥을 생각 없이 받아든 영희. 아 뜨거! 영희는 하마터면 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밥 공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는 엄마. 대체 엄마는 저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잘 들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오감 시리즈 마지막 촉감은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손으로 물건을 만져도 그것이 부드러운지 까슬거리는지 재질을 알 수 있고 네모난지 동그란지 그 모양이나 형태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때론 스물스물 뭔가가 내 팔을 기어가는 것을 느끼고 저리가! 팔에 붙어있는 벌레를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촉각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 촉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은 피부로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진피는 피부 감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여기에 외부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감각 수용체는 크게 5가지의 감각점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를 느끼는 온점과 냉점, 피부에 뭔가가 닿았음을 느끼는 촉점, 압력을 느끼는 압점,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손을 잡게 되면 촉점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그걸 느끼고 그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호는 척수와 시상을 지나 되뇌에 전달이 돼 지금 철수가 내 손을 잡았구나 하고 촉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점은 우리 몸 표면 1제곱cm당 평균 100에서 200개가 분포하고 압점은 50개, 촉점은 25개, 냉점은 6개에서 23개, 온점은 3개 정도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증을 느끼는 통점입니다. 몸을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아픔을 느끼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귀신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희는 뜨거운 밥 공기를 잘 못 드는데 엄마는 저렇게 잘 드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사람마다 그리고 신체 부위마다 감각 수용체의 숫자나 분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 몸이지만 팔이나 등에 비해 겨드랑이나 발바닥이 유독 더 간지럼을 타는 이유 역시 팔이나 등에 비해 겨드랑이나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촉각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벽한 촉각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날카로운 칼에 찔려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데워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감각이 바로 이 촉각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나는 죽어도 폴라티는 못 입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으면 뭔가 답답해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 실제로 인구의 6에서 20%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는 이 증상은 바로 촉각 방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촉각 방어란 방어 기제의 하나로 목에 뭔가 닿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위험하지 않는 자극임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을 말하는데 목뿐 아니라 머리와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머리 쓰다듬는 걸 싫어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촉각 방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촉각 방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마음껏 이쁜 폴라티를 입어보고 싶다면 2-3시간에 한 번씩 목 부위에 향기로운 로션을 발라주는 것처럼 긍정적인 자극을 자꾸 주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